와! 와! 어허, 또 왔다. 나이스! 와, 미쳤다! 와, 진짜. 나이스! 와, 6마리! 안녕하세요, 로어택의 정재범입니다. 어제 낙맛 대표님이 미쳤습니다. 아마 미친듯이 고기를 낚아내가지고 깜짝 놀랐죠. 제가 이제 하드베이트에 대해서는 영상을 중간중간에 제가 많이 올려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셀로 크랑크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오늘 이 영상을 찍습니다. 우선은 영상에서 편집을 해서 그렇지 낙맛 대표님이 이 DC100짜리 사용했어요. 이 DC100짜리가 그람수도 13g, 비거리도 좋고 무기가 있어요. 부력이 좀 강해요. 플로팅 타입인데도 부력이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습니다. 플랫 타입이죠. 이게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뚱뚱한 녀석들이 팻 타입이라고, 날씬한 게 플랫 타입이라고 합니다. 약간 어떤 때 사용한다고 얘기하자면, 전체적으로 부력이 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탐색을 할 때는 부력이 있는 게 좀 더 좋아요. 자, 부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물살을 저항,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았을 때 가부하도 많이 걸리고 약간 뒤틀리고 뒤뚱뒤뚱도 심합니다. 근데 이제 얘가 스톱했을 때도 뜨는 부력이 강해요. 그게 약간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추워지거나 좀 더 활성도가 좋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활성도가 좋을 때는 솔직히 던지고 막 가면 그냥 바로 그냥 스톱, 쭉! 굽다가 스톱, 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어제 같은 사양은 이게 뭐 팩 타입이다, 플랫 타입이다 말하는 사항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일단 활성도가 좋았어요, 어제는. 근데 어제 진짜 추웠거든요. 지금 제가 보십시오. 이거 지금 잡아고 있는 게, 와, 진짜 감기 걸려가 죽겠습니다. 지금 어제 솔직히 반팔에 후드 안 입고 있었는데, 남자 아닙니까? 이 정도 뭐 영상 1도 뭐 이가 뭐 좀 버텼는데, 와, 바람이 병신. 북서풍이 부니까 바람이 너무 찬 거예요. 표충이 바람이 불면 전체적인 표준수로 내려가기 때문에, 영상에서 편집됐지만 제가 요 셀로 크랑크를 썼어요. 이 셀로 크랑크가 적혀 있는 건 50이거든요. 50인데 거의 표충에서 한 50에서 제가 로드를 집어넣으면 조금 더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수십대가 표충에서 놀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뭐 감약을 줘봐도 스테이를 줘봤고 좀 약간 늦게 떠오르게 하려고 많이 줬거든요. 저요 바이트 맞습니다. 저는 머피십니다. 제가 이게 영상에서는 아무래도 낚는 게 더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낙마 대표님 걸 넣었지만은, 저도 이거 탐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혀 반응했어요.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용 사장님이 낚시하셨던 게 이제 150 사이즈, 역시 그러니까 수심이 1m에서 1m 50 정도 들어가는 거. 가맹 수심이 가지고 있는 수심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제가 테크닉이고 뭐고 이걸 떠나서 그냥 감았을 때 얼마나 수심대가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가 수심이 낙마 사장님이 100짜리로도 바닥을 다 대요. 예. 한중간에 안 되는 구간도 조금 있긴 한데 그 구간은 짧습니다. 예, 짧아요. 그러면 이 수심대가 조금 101m를 유영하면 1m 40이라고 가정했을 때 1m짜리가 들어오면은 바닥에서 굳이 40cm 밖에 안 뜬단 말이에요. 그런데 1m다 조금 더 빨리 가면 1m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자명 수심은 그냥 감았을 때 수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심대를 좀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냥 6점대로 이 정도 감으면 그냥 한 6, 70cm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냥 리트리브 색지를 한두 바퀴만 감아도 맞잖아요. 수심대가 넘어서요. 1m 넘어서. 그러면 수심대가 들어간 상태에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 수심대를 가지고 있는 100이냐 150이냐 2m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50짜리를 좀 더 집어넣고 한 6, 70을 넣어도 야는 바이트를 안 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때 좀 생각했던 게, 이게 너무 소형이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물도 약간 흘렀거든요. 많이는 흐르지 않았어요. 근데 약간 흘렀어요. 물도 약간 흐르고 베이트피쉬는 거의 요만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런데도 야보다는 진동과 수심대를 유지하는 이 1m짜리 크랑크가 더 많이 낚았다는 거죠. 네. 어허, 또 왔다. 하하. 사장님은 그냥 뭐 잡고 그냥 입질 받고 놓치고 입질 잡고 이러시더라고요. 용 사장님도 1m 50짜리 써서, 용 사장님도 건너편에서 영상이 잘 안 나왔지만 사이즈 괜찮은 것도 낚으셨고,
이게 뭐냐면 수심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수심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심이 낮은 루어도 필요하고 1m짜리도 필요하고 1m 50과 20m짜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깊숙이 들어가 보면 아까 얘기했던 팩 타입하고 플랫 타입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어떠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탐색할 때는 저는 팩 타입 추천해요. 팩 타입이 일단 쓰기 좋아요. 오버링도 좋고 진동도 잘 느껴지거든요. 근데 플랫 타입은 조금 좁아요. 폭이 좁아서 진동은 팩 타입만큼 안 오는데, 근데 야가 이제 플랫 타입 뭐가 좋으냐면 변칙 액션이 좋아요. 바닥을 깨졌을 때, 바닥에 대여서 루어가 뒤집어졌을 때 생각지도 않은 액션이 나와요. 플랫 타입이. 지금 요거도 보면 제가 뭐 편납으로 붙여놨죠. 이거 옛날 제가 토너먼트 때 썼던 거예요. 한 10몇 년 됐겠네요. 이때도 보면 편납 붙여놨죠, 앞에. 자, 앞에 편납 붙인 거는 자맹수심을 조금 더 집어넣고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넣는 것도 있고, 천천히 띄우기 위해서 이걸 지금 편납 붙인 거예요. 수심이 낮은 우리 동네, 자, 산악동가에서 수심이 거의 1, 2m 안팎입니다. 좀 더 깊은 데는 뒤까지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로 낚시하는 것이 아까 돈치도라 보면은 1m에서 1m 50이거든요. 거의 그 정도 수심대만 써도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납을 사용할 때 앞에 붙이는 것보다 저는 이건 댐에서 사용해서 앞에 붙인 거고, 저는 앞바늘 중간에 붙이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게 자맹수심도 자맹수심이지만 자맹수심보다는 떠오를 때 약간 늦게 주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잘 먹거든요. 그게 이제 낭만 대표님이 이제 바닥을 찍고 스테이 했다가 감으려고 할 때 그거 하더라. 네. 영상 보고 얘기하잖아요. 괜찮은데요? 그거는 이제 우와, 베스가 밑에서 이게 약간 바닥에 있진 않고 약간 떠서 먹이 사냥을 하는데 눈앞에서 지나가, 쫓아와. 근데 먹을까 말까 하다가 스톱 앤고 하는 순간 베스의 리액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고? 야가 나를 인식하는갑다 싶어가 공격을 빡 하거든요. 그러면 낚아내는 거예요. 천악동강이나 수심이 낮은 곳에서는 셀로 타입 크랑크만 있어도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맨날 얘기하는 50짜리, 50짜리에서 한 70, 1m, 1m 50, 한 2m까지. 저는 요 정도가 맥심이에요. 솔직히 요 주변에서 낚시를 한다면. 깊어봤자 2m 안팎에서 끝냅니다. 플랫 타입보다는 팩 타입, 약간 통통한 타입을 추천드리고요. 다미키처럼 이런 팩 타입을 추천드려요. 일단은 그냥 진동과 파장으로 불러일으킨 거죠. 저희가 그 수심대를 유용한다라는 단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드베이트가 재밌는 거거든요. 스피너베이트는 우리가 던지고 감아도 물론 그 수심대를 유용하면서 올 수는 있어요. 올 수는 있지만 이 루어 뭐예요? 무기가 있는 루어입니다. 수동하고 어떻게 해요? 가랑이 쓰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 수심대를 이용하는 스피드가 있어요. 그러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게 빨라집니다. 그 앞전에 낭만 대표님도 스피너베이트 썼을 때 2분의 1원수 많이 낚았죠. 근데 제가 그날 했어요. 야, 사장님 83이어서 훨씬 많이 낚았겠다. 왜냐면 베이티피시가 있고 먹이 활동하는 애들은 먹으려고 움직이는 애들입니다. 그러면 야들은 변칙 액션이 이런 것보다는 오랫동안 눈에 많이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기만 하면 됩니다. 2분의 1온스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스피드 감이 아무래도 좀 빠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좀 83이었으면 좀 더 가볍게, 좀 더 천천히 유용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장시간 베스 눈에 오래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무게를 가진 루어들을 운영하는 수심대는 스피드에 따라서 이게 자꾸 빠르냐 늦냐 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하드베이트는, 자, 이 크랑크베이트 같은 하드베이트는 부력이 있잖아요. 부력과 자맹수심, 그 저항값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와, 뭐 어마어마하다 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작은 소형 루어들은 부력이 정말 약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100짜리 13g짜리 팩 타입 이런 거는 뭐 라인이 10이나 14나 해봤자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것은 미묘합니다. 자맹 수심과 유용하는 수심대를 오래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드베이트를 추천드리는 게, 크랑크베이트 같은 거는 그러니까 수심대만 맞으면 무조건 물어요. 어떠한 테크닉, 어떠한 기교 일단 다 제까두고요. 필요 없어요. 그 수심대만 맞으면 무조건 뭡니다. 그게 바로 이 낚시예요. 이 크랑크베이트 막 봤잖아요. 대표님 봐요. 낚시 제가 20몇 년 훨씬 더 오래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로 못 낚았죠. 못 낚고 있다가 대표님 자꾸 잡아요. 그럼 제가 촬영 자꾸 찍어줬어요. 찍다가 나도 한번 낚아야 되겠다 싶어가 1m짜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1m 50이나 1m만 있었어도 제가 천천히 감으면서 바닥을 찍으면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냥 바이브로 했습니다. 바이브를 하지만 빠르게 감아야 돼. 왜? 바이브는 바닥에 잘 걸리잖아요.
바이브레이션. 그 약간 홈런 바닥에 바로 아웃입니다. 아. 그래서 빠르게 리트리브 하되 조금 강약을 줘서 수심대가 있거나 브레이크 약간 대표님이 지금 자꾸 낚으시는 그 위치에 살짝 약간 리트리브 천천히 했다 빠르게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 낚았던 거예요. 입질을 총 한 4번 정도 받았는데 입걸림 된 건 딱 한 번밖에 없었죠. 만약 수심대가 똑같은 1m 크랑크로 낚시를 했다면 저도 나 많이 낚았겠죠. 그리고 이제 색상 같은 것도 낭만 대표님은 내추럴 컬러 썼어요. 약간 내추럴하면서 초록빛을 때리는 걸 썼거든요. 근데 저는 그날 물이 맑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내추럴 컬러를 추천드려요. 얘가 금색 컬러 같은 경우는 어피 컬러에서 잘 보이고 베스트 시야성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베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중합니다. 그러면은 생긴 베이티피쉬의 색깔, 베이티피쉬의 색깔을 보고 약간 따라오거든요. 근데 그날 베이티피쉬는 완전히 약간 이게 황색을 띠거나 하지 않았고 진짜 베이티피쉬 말 그대로 은색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은색인데 약간 베이티피쉬를 색상을 모방해야 아무래도 사이즈 선별을 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색상을 약간 은색 그 계열로 많이 추천드려요. 낭맛 대표님이 딱 하나밖에 없는 백자리가 그날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색깔도 약간 투명의 초록색에 약간 은색빛 나는 그런 거에다가 수심대도 1m에 그러다가 원래 조수지 제침 조수지 같죠. 앞전에 그 소형 조수지 갔을 때도 제가 작년에 크랑크베이트 굉장히 많이 낚았어요. 웜수로 갔다가 그냥 우연히 맞아 떨어져서 수심 50cm가 맞아 떨어져서 많이 낚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똑같이 크랑크를 써야 되겠다 싶어가 자기를 100짜리 썼는데 전혀 바이트를 못 받았다더라고요. 근데 내가 돌치도에서 맞아 떨어진 거죠. 이게 바로 수심대, 크랑크베이트가 가진 수심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유용하는 수심은 1m가 정해져 있잖아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높낮이는 갭 차이는 없어 낮습니다. 얼마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크랑크베이트는 이 뜨는 거를 가지고 노는 거. 그리고 자맹수심, 수심대를 이용할 때 드는 그런 바퀴수,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여기가 수초가 잘했었거든요. 그때 보면 한중간 수초가 잘했어요. 대표님이 자꾸 여기를 던져서 자명수심이 들어가가 수초 옆에 찍고 스테이하고 살짝 감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요쪽 브레이크, 요 수초가 있으면 요 중간에 홈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옆에 라인이 브레이크 라인이 있으니까 대표님이 뒤로 던져가지고 다다다닥 바닥 찍고 살짝 스테이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아마도 딱 그 브레이크 라인을 공략하는 게 보이더라고. 한두 번 낚아보니까 아는 거야. 그리고 정프로 내가 내 자리 들어와서 첫 개스 바로 낚았죠. 그도 요 수초 구간에 험프 뒤쪽이에요. 자 여기는 수초가 없었어. 하지만 자명수심하고 유행할 때는 험프 주변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험프 주변에서 먹이 활동하는 베스 빠르게 낮은 둔턱에서 오닥거리 애들이 여기서 먹이 활동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베이티피쉬가 있다라는 걸 캐치를 하고 발 앞에까지 끝까지 놀아라 했던 게 발 앞에 다 와서 그 바이브로 크랑크 입질 빡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까지도 먹이 사냥하는갑다 했는데 역시나 발 앞에 다 와서도 대표님 마지막에 6마리째 잡는 거. 와 6마리. 앞에까지 쫓아와서 6마리.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딱 낚시 한번 하고 딱딱딱 던져보니까 캐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낚시를 오래 했기 때문에 캐치가 빠른 거고 낚시를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캐치가 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심층을 노려라. 지겹게 이렇게 닦아야 얘기하죠. 표층부터 바닥까지 수심층을 노려라. 봤잖아요. 우리 그 추워주는데 용사님 바로 봐서 바로 하드백 던지거든요. 근데 보면서 그 얘기 했거든. 편집에서 모르겠지만 내가 바로 했거든요. 야 루어티 식구들은 전부 다 무빙이네. 일단 무빙이네. 이거 웜 잡고 이런 사람이 없어. 이 자명수심, 유용수심 때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예민해지거나 더 추워지면 애들이 보고 있는데 바이트가 짧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톡톡톡 스테이 로드로 살짝 당겨주면서 부력을 늦춰주는데 원래 텅하면 훅셋 해야 되는데 텅하면 훅셋이 안 돼. 그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입으로 딱 치고 갑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부력을 늦출 수 있게 편납 같은 거 붙여가지고 조금만 원래 가지고 있는 하드베이트에서 조금만 늦게 뜨면 조금만 똑같이 하되 조금만 늦게 뜨게 만들어주면 뻥 때려요. 제가 로드웍으로 저번에 얘기했죠. 필살 테크닉인데 로드웍으로 살짝 당겨주면서 부력을 늦춰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루어가 가지고 부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납을 요만큼 조금만 붙여서라도 조금만 슬로우 당기면 텅이 될 수가 있어요. 아, 뭐라 해야 되나 이게 텅 이게 끝날 게 아니고 이게 텅 이게 물고 가게끔 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편납을 붙여가지고 조금 슬로우로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어제 같은 상황이 됐는데도 또 이제 웜 낚시가 안 볼 때도 굉장히 많아요. 먹이 사냥하면서 움직이는 베스들은 또 바닥의 채비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사람은 먹이를 숙이지만 베스는 고개를 숙이려면 전체를 숙여야 됩니다. 그럼 부력으로, 자기의 부력을 가지고 이 지느러미 움직임으로 전체를 숙여야 되고 숨좀 올리기 때문에 제가 쉽게 얘기해서 봄, 여름, 가을, 늦가을, 겨울 찍고 바닥 친다 했잖아요. 그게 지금이에요. 짝 지금 늦가을과 초봄 사이인데 저는 아직 늦가을에 봅니다. 이럴 때는 그냥 아직까지 떠 있어요. 아직까지 떠 있으면서 먹이가 떠가면서 움직여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찍으면 서울쪽 영하권 자꾸 유지되고 부산 이제 위쪽에 물이 얼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부산 쪽은 그때 바닥을 칩니다. 그러면 두치도도 전부 다 바닥에 깔려가 우리가 맨날 두치도에 시게이드하고 프리디거스하고 아까 말한 옴낚시 했잖아요. 메탈바이브하고. 그래서 낭만 대표님이 메탈바이브 써야 되겠다 했는데 저는 아직 아니라고 했거든요. 바닥에 깔리지 않았어 아직까지. 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도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낚시하실 때는 지금 상황에 맞게끔 하드베이트를 고르셔야 되고 하드베이트의 수심대 그리고 하드베이트의 색상 하드베이트가 좀 떠오르는 느낌 같은 것도 좀 잘 느껴서 입질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하드베이트로 낚시를 할 때는 꼭 잡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있지만요. 조금 야가 어떻게 야가 입질을 하냐를 캐치하는 게 저는 좀 그게 우선이에요. 이걸 어떻게 캐치를 해야 야가 어떤 생각으로 이거 루어를 건드렸냐는 거를 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낚는 것보다는 어떻게 입질하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캐치하시면 되는데 이제는 표층은 거의 끝날 타이밍이에요. 물론 수초가 삭고 수초가 많으면 수심 낮은 1m 구간에서는 수초 위에서 막 버징하고 아직 먹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시즌별로 살짝은 깔아앉는 기분이 드는 약간 그런 시기예요. 최근에 한파가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면 지금 며칠 전보다 초겨울 날씨가 왔더라고요. 뭐 어제 우리 서울 손님 오셨는데 뭐 바로 웃으시던데 뭐 이 정도면 뭐 그렇죠. 서울에 비해서는 뭐 아니지만은 부산으로서는 굉장히 추운 날씨가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애들 많이 깔렸는데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오늘부터 또 날씨가 좋아지고 내일 또 비 온다니까 조금은 좀 활성도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어제 낭바 대표님이 낚으신 크랑크베이트 셀로우 크랑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